안녕하세요. 이리와 방송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이들의 새학기가 시작됐어요. 죄송합니다. 아이들의 새학기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책을 바꿔줘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정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안 바꿔줄 수도 없는데 우리 오늘 어머님들의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저희 이리와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시즌2로 돌아온 랜덤박스! 저희 랜덤박스를 돌아왔어요. 자, 우리 첫 번째 시즌에서, 죄송해요. 첫 번째 시즌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2차로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시즌에서 너무나 빠르게 매진이 되었어요. 저희 두 번째 시즌에서도 너무 빠르게 물량이 나가실 거니까요. 우리 빠르게 들어오세요. 자, 우리 구성은요. 아이들의 지금 성장 속도에 맞게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키즈와 주니어, 시니어 그렇게 세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키즈는 3세부터 7세까지, 그 다음에 주니어는 7세부터 10세까지, 그 다음에 시니어는 10세부터 15세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연령에 맞게만 준비해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5개를 준비해 주셨는데 랜덤에는 5개를 준비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준비하고 싶어 라고 하실 때는 자, 여기에 10,000원만 추가하시면 30권이 더 나가시니까요. 30권이면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한 권당 500원 꼴이에요. 어디 가서 새 책을 우리 아이들한테 처음에 주는 새 책을 한 권당 5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겠어요? 저희 이벤트가예요. 랜덤 2로 돌아온 랜덤 박스 2차니까요. 오늘 꼭 구매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책이 들어가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지금 앞에 있는 책이 시니어예요. 먼저 시니어니까 한번 열어볼게요. 저도 너무 궁금해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책이니까 칼을 사용하실 때는 조심해서 사용해주세요. 가끔씩 이런 거 열을 때 조금 다치는 경우 있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열어보면요. 책은 5권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랜덤이니까 어떤 랜덤 책이 들어가 있을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시니어니까 우리 10세부터 15세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품이잖아요. 아이들이 정치학, 이때쯤 하면 이제 정치학에 너무 관심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이거를 쉽게 풀어주느라고, 하우스라고 돼 있네요. 만화책으로 해서 아이들이 쉽게 들어갈 수 있게 만화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애니메이션까지 잘 돼 있으니까요. 아이들이 너무 읽기가 쉽겠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 책은요. 자, 이렇게 인문책으로 말했나요? 자라투스라는 건 이렇게 말했다. 자, 인문책이 2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삼국유사가 들어가 있네요. 아이들한테 정말 필요하죠. 그쵸? 그 다음에 크로키북. 어머, 이거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여자아이들도 좋아하겠고, 남자아이들도 없어서 잘 안 사용하지, 남자아이들도 이런 거 사용해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요. 크로키북 하면 어떻게 그리는지, 처음에 어떻게 사자를 어떻게 그리는지, 호랑이를 어떻게 그리는지, 동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연필 잡는 법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음 책 볼까요? 그 다음 책은 발전하는 현대 사회예요. 아이들이 지금 시니어다 보니까 10세부터 15세까지 들어가니까 조금 이런 정치적인 것들 많이 관심 많거든요. 자, 너무 좋은 책들 많네요. 그 다음 책. 자, 문화의 황금기, 세종시대. 자, 세종시대. 세종에는 어떤 시대를 살았을까? 우리. 이렇게 포스터로 해서 그림까지 잘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이거는 아기 때부터 너무 좋아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이상한 그 주전자와 이상한 토끼가 자꾸 어디로 도망가고 그 족계를 따라가고, 사실은 유아기 때 이 책을 읽으면서 상상의 날개를 많이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연령대가 높아진 시니어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날개를 조금 더 크게, 그래서 문법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문법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걸 더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글밥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 재밌는 책 면서 상상의 날개를 많이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연령대가 높아진 시니어잖아요. 그래서 상상의 날개를 조금 더 크게, 그래서 문법이 많아졌어요. 이렇게 문법이 많아져서 아이들이 조금 더 설명을 할 수 있고 그걸 더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 있게 글밥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자, 그다음에 더 재밌는 책 하나 볼까요? 이건 남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파이어 책. 매력이 있어요. 그냥 좀 항상 열 때는 책이니까 이 칼들을 좀 조심해주세요. 우리 책들이 좀 다치고 상처가 나면 조금 아쉽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주니어 엄마다 보니까 주니어 책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자, 첫 번째 책은요. 개미는 살아있어요. 개미가? 당연히 개미는 살아있는데? 제목부터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나와 있으니까 아이가 책을 더 재미있게 고를 수 있겠네요. 다음, 나의 첫 동물 지도책. 동물 지도책? 동물의 지도가 있어? 자, 이류화는요, 이런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제목부터 아이들한테 흥미를 좀 끌어당기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냥 좀 아이들이 그냥 이름만 하나 있거나 이런 거보다도 이 주니어 때, 이제 청소기 때는 조금 더 끌어당기는 것.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어?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제목부터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돼 있으면 아이들이 꺼내기가 더 쉽더라고요. 자, 그래서 나의 첫 지도책을 보면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제 7세부터 10세까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아기는 조금 지날 때였지만 조금 그래도 관찰책은 아직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찰책하고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 북극에는 누가 사는지, 그 다음에 오지숲에는 누가 사는지, 그 다음에 인도 정글에는 누가 사는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보잖아요. 그쵸? 베토벤과 운명도약곡. 이거 너무 좋다. 베토벤. 자, 음악의 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음악의 신인데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 따로 살려면 조금 힘들어요. 어떤 책이 좋은지, 어떤 책이 나쁜지, 아이들한테 더 흥미를 흐르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집을 사게 되는데 전집 조금 비싸기도 하고 새 책을 또 바꿔주려면 좀 힘들고 가정 형편도 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새 학기 때 되면. 근데 오늘 이렇게 랜덤 박스로 아이들의 흥미까지 이어줄 수 있고 어떤 좋은 책이 했는지 잘 모를 때 랜덤 박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 음악을 전공한 상태여서 베토벤의 운명보양곡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씩을 살려고 그러면 그건 좀 많이 가계 부담이 많이 부담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베토벤, 음악가 중에서 가장 천재였던 베토벤, 자, 한번 보자 하면서 보면, 자, 아까 전에 시니어보다는 글밥이 조금 덜 적혀있죠. 그쵸? 시니어는 아까는 글밥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기가 좀 편했는데, 우리는 이제 주니어다 보니까 글밥이 많으면 아이들이 읽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아시죠? 그래서 그림도 많이 그려져 있고요. 그림으로 상상은 유도를 시켜야 되죠. 그쵸? 그리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잘 해놓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읽기 쉽게 글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읽어야 되잖아요. 이제 7세, 8세부터 10세까지는 혼자 읽어야 되고 혼자서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생각에 정리를 시켜줘야 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길으면 좀 앞에서 어떤 걸 읽었는지 조금 생각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아이들이 생각의 유도를 잘 할 수 있는 글밥 정도로 딱 여기에 맞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거는 아름다운 푸른 도나우.
자, 이것도 음악책이네요.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자, 이제 독일 분이신데 스트라우스가 어떤 프라운 도나우를 했는지 이게 나왔네요. 도나우 강이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강이잖아요. 그 강에서 흐르는 강을 보면서 많은 음악가들이 음악을 작곡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도나우 강에서 어떤 도나우 강이 있었는지, 그 강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그 다음에 그 강에서 어떻게 유럽 사람들이 생활을 했는지 그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까지도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 이 유럽 생활에서 하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이니까요. 세계사까지 조금씩 엿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그 다음 건요. 얇은 책이 하나 들어있어요. 만세, 학교는 즐거운 놀이터. 아, 이거 8세한테 너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가 8세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 학교에서는 공부만 해? 막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책에서 학교는 즐거운 놀이터라는 책이 있어요. 라고 하면, 엄마, 맞아. 학교는 즐거운 놀이터야. 하면서 한번 볼 것 같아요. 한번 색깔 좀 볼까요? 안에 좀. 이 교육부 지정 안내 교육 7대 영역이 있네요. 그래서 이 안에서 아이들이 가르쳐 줄 수 있고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생활, 교통, 폭력, 식면, 약물까지 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 처치까지 아이들이 알기 쉽게 돼 있네요. 자, 제가 8세 엄마여서 아는데 8세가 되면 이제 들어가서 어디가 도서관이고 어디가 보건실이고 이런 천천히 이걸 선생님한테 배우더라고요. 내가 아팠을 때, 그리고 내가 도서관에 갔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학급에 갔을 때 이거를 혼자서 알아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아이들이 알려준다고 좀 하던가요? 근데 힘들죠. 그럴 때 이런 책, 저는 8세 엄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니어 책을 구매했거든요. 어떤 책이 들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지금. 자, 제일 처음 책은요. 개미는 살아있어요? 응? 뭐 이렇게 제목부터가 너무 재밌어. 1위화는요, 이렇게 제목부터가 재밌기 때문에 아이가 처음에 어떤 책을 고를까부터 생각을 하다가 재밌는 책을 고르잖아요. 물론 애니메이션도 좋고 만화책도 좋지만 그냥 책을 읽어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이 제목이 재밌는 걸로 골라요. 첫 번째 고르는 게. 그런데 1위화는 이렇게 개미는 살아있어. 이렇게 제목부터가 너무 재밌어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자, 개미는 살아있어. 그러면 한번 열어볼게요. 개미는 원래 다 살아있는 거 아니야? 아이들이 이렇게 말할 것 같죠? 자, 진짜 개미가 그려져 있어요. 아이들이 관찰할 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과학책이에요. 이제 생명과학이겠죠? 자, 생명과학. 개미가 먹이를 가져가요. 죽은 파리가 개미들의 훌륭한 먹이에요. 파리를 가져가는 개미가 보이네요. 맞아요. 개미가 이래서 살아있구나. 와. 파리의 모습을 이렇게 정교하게 그려놔 있네요. 그리고 개미가 파리를 가지고 와서 파리를 먹는 장면이 보이세요? 이빨까지 보이고 더듬이까지 보이는 거,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 책을 이렇게 크게 보이는 책 하나 사주려고 해도 좀 쉽지 않잖아요. 그쵸? 책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재밌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 책은 토모의 멋진 탐험. 토모? 토끼가 그려져 있으니까 토자는 맞는데 그럼 뭐라고 그려져 있으니까 엄마인가? 하고 아이들하고 생각 나누기도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넘겨보면 그림이 너무 귀엽네요. 먼저 토모니까 의인화를 시켜놓은 거잖아요. 동물을 의인화시킨 책으로 해서 토끼가 이렇게 누워있는데 탐험을 떠나고 싶은 토모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 지금 2권이 있는데요. 얇은 책이에요. 얇은 책인데 만세, 학교는 정말 즐거운 놀이터. 그 다음에 비켜, 구급차가 달리잖아. 자, 이 책은요, 우리 도서부 지정책이에요. 도서부 지정. 그리고 이건 안전교육 7대 영역 중에 한 권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7대 영역이라 그러면 우리 안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약물, 사이버, 재난, 직업, 응급처치, 생활, 교통, 폭력, 신변 이런 7개의 영역에 대해서 표준 안전 규칙이 돼 있어요. 이것들을 우리가 8세가 되니까 학교를 들어가잖아요. 학교를 들어가서 처음에 하는 게 보건실이 어딨어, 도서관이 어딨어, 식당이 어딨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치자고요. 그러면서 내가 아플 때 보건실을 가서 보건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가르치는데, 잘 입으로 가르치면 행동으로 가르쳐도 잘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책으로 해서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디즈니 책이에요. 월드 디즈니. 우리가 6세부터 시작해서 7세, 8세, 9세까지 정말로 디즈니 좋아하잖아요. 백설공주, 신데렐라,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엘사 공주까지 다 디즈니에서 만든 책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을 어떻게 디즈니가 이것들을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아, 미키가 나왔어요. 그쵸? 디즈니 하면 처음에 우리가 생각나는 건 미키잖아요. 미키마우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월트 디즈니사가 어떻게 이걸 꾸며냈는지, 꾸려갔는지 그거부터가 나왔어요. 근데 좀 글밥이 많아요. 그래서 7세부터라고 하지만 7세는 좀 읽기가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한 9세부터 10세는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조금 흥미진진해하면 엄마들이 직접 읽어주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자, 들어가 있어요. 한 권은 베토벤 책하고요. 한 권은 슈트라우스 책입니다. 자, 독일의 유명한 이 두 음악가예요. 자, 저는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베토벤과 슈트라우스가 얼마나 유명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알지만 음악을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설명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책으로 권해줄지 힘들 때 저희 이렇게 랜덤 박스에 이렇게 2권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이들과 음악 나누기도 한번 해보세요. 볼까요? 이렇게 하면 캐릭터부터가 자, 보세요. 얘가 집에다 들여놓잖아요. 지구본 들여놔서 엄마 오늘 이렇게 강아지가 호랑이가 됐어? 어머, 우리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 아이가 호기심이 자, 우리는 랜덤 박스예요. 다시 넘겨보면 아이들 책이니까 글밥이 좀 조그마겠죠. 비인기 스포츠라도 좋아. 비인기 스포츠? 우리가 아는 스포츠는 너는 어떤 게 있니?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비인기 스포츠는 어떤 게 있을까? 하면서 아이들하고 먼저 생각을 먼저 나눠보시고 제목이랑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본문을 읽어보시는 거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엽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주니어하고도 색감이 또 틀리죠? 좀 알록달록하게 아이들이 상상력을 유도할 수 있게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그림부터가 좀 아까 전에는 의인화 시켰다고 하더라도 약간 파스텔 계열이었는데 얘는 조금 이렇게 정교하게 돼 있어요. 그림, 그 다음에 이제 퀴즈 정도는 좀 정교하게 세밀하게 돼 있는 그림들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자, 열어보면요. 그림 너무 귀엽다. 아이들이 이런 그림을 좋아하더라고요. 퀴즈들은. 그래서 좀 애니메이션 같이 좀 살짝씩 그려져 있는 그림. 너무 정교하거나 수채화나 이러면 예쁘기는 한데 조금 와닿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읽기 쉽게 그림까지 너무 예쁘게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세요. 아이들과 놀고 있는데 아이들이 사자하고 놀고 있고 쥐하고 놀고 있고 내가 사자하고 놀고 있고 쥐하고 놀면 어떤 생각이 나고 어떤 재미난 놀이를 할까? 아이들이 한 번씩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책이 2권이 들어있어요. 자, 아이들도 너무 좋아하는 책이죠. 아까 전에